다시 한번 찾아줘서 감사한 마음도 크고요. 그리고 오늘 내빈 소개를 좀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김영수 미술평론가 수정하고 있는 무작위를 예쁘게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작가님들 그리고 영상 같이 작업 총 30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사진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AI 생성 이미지가 막 사용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이때 어떤 사이트를 접하게 됐는데 그 사이트에서는 가상의 인물 사진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수십만 개 정도의 인물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6장을 골랐어요. 그 중에서 그 6장은 묘한 듯 닮아 있고 또 다르고 또 동시에 성적으로 모호하고 표정에 있어서 모호한 것들을 6장을 골라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DP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제가 다운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아이폰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 아이폰 스크린을 그 자체를 다시 사진으로 재촬영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 같으면은 되게 매끄러운 그라데이션과 함께 놀라운 실감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픽셀이 어떻게 이미지를 하나의 환시로서 재현하는가 라는 문제를 앞두고 그 픽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고배율의 접사 촬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스크린을 조금 더 낯설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기 쭉 보시는 다른 픽셀 작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AI 생성형 이미지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사진을 스크린, 보통 이제 아이폰에 띄워놓고 다시 사진으로 재촬영하는 그런 작업들의 일환입니다. 아이네서 작품도 결국은 스크린을 경유해서 보는 가상의 이미지와 또 작가님께서 실제 이제 육안으로 보고 경험한 세계를 직접 찍으셔서 그것을 이제 전통적인 사진의 방식으로 인화를 하셔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더 살려서 대비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가려졌지만 책상 위에 모니터 한 대가 놓여 있어요. 그 모니터에 나오는 작품과 여기 있는 이 작품이 두 가지 작품으로 이제 출품한 스웨덴 출신의 요나스 룬드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리즈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저 책상 위에 놓여진 그 정사각형 작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의 미래라는 작품입니다.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저 작품과 이 작품 모두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그걸 그냥 단지 어떤 작품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 가운데 또 여러 직업이나 사람들 가운데 주는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품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 회사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해고를 당해서 그런 감정을 토로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이 작품은 어떤 것의 미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AI가 깊숙이 침투한 일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영상이 나와요. 약간 상상 그룹처럼 그렇게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홈 시스템도 AI로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혹은 뭐 나는 AI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고 기술로서는 굉장히 잘 다루지만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인간성이 잃어가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든지 혹은 알고리즘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 유튜브 콘텐츠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들을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에 자기가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이 싫어서 끊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미래에 닥쳐올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사실 2021년에 제작을 했던 메모리즈라는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전시를 위해서 이제 형식적 업데이트를 해서 재제작한 25년 버전의 이제 메모리즈라는 작품입니다. 21년 당시에 그 이제
오늘날 이제 GPT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GPT-3가 이전 버전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름 이제 세간에 이제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시대가 왔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좀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되게 있을 어떤 예고편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쓴 소설이에요. 이제 8편의 옴니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제 합성 미디어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최초의 디지털 이미지까지를 담은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고요. 21년 당시에는 이제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유물이 되어버린 그런 형태로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각과 이런 어떤 기성품 소파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은 휴대폰을 들 수 있는 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손으로 이루어진 휴대폰을 거치하고 있는 조각을 만들었고, 제 관객은 이제 빈백 소파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리고 소설은 또 오디오북으로 형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감상하는 방식으로 제가 작업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편안하게. 독일에서 출생했지만 사실 주요한 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디바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디바가 원래는 굉장히 잘났는데 지금은 인기를 잃고 뭔가 그 재기를 위해서 뭔가 꿈꾸는 그러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처음으로 인간 세계 챔피언인 그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렇게 꺾는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런 것들을 운유하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었던 그 시기, 굉장히 작가로서도 예술가로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이 안에 뭐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장면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로렌스렉은 단순히 그냥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 인간과 기계 간의 대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관점을 좀 해체하고 그 안에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게 사운드 트랙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트랙 1부터 트랙 12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너스 트랙이 있는데요. 이 트랙에 나오는 모든 곡은 또 작가가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점의 고작 작품을 함께 선보이시는데, 아까 오실 때 보셨던 작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점과 저 건너편에 검은 벽에 저 이미지 월 안쪽으로 가시면 또 작은 작품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꼭 빠지지 않고. 먼저 그림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그림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림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뒤에 있는 제가 만든 탈 모형의 3D 프로그램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먼저 인물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제가 블렌더 상에서 인물의 지금 앞에 보이는 동물 모양의 탈을 이렇게 쉬운 형태의 인물을 3D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탈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사람하고는 다른 동물이고 다른 물질의 차원이나 세계에 있는 거를 물질화해서 얼굴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 저는 그러한 만남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고, 또 제가 블렌더 상에서 탈을 만들 때 탈의 재질감을 반짝거리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탈을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환경들이 탈의 표면에 비치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왜곡돼서 탈의 형태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인물을 만들었을 때 털과 얼굴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거나 그런 일그러지거나 주변의 환경의 색을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면 훨씬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AI 중에 리이미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탈을 쓴 인물을 만든 그 3D상에서 만든 이미지를 제가 리이미진 하는 AI에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AI가 그 제가 만든 이미지를 재해석하니까 나온 이미지가 저기 보이는 이런 페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못하고 빈 공백이 생기거나 뭔가 뒤섞여 버려서 여기 탈에 붙어있던 이런 볼기라든지 눈이라든지 일그러진 색들이 더 일그러져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하는 식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재미있고 캔버스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같은 거를 잡아내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는 오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제가 일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지워내고 크롭해서 캔버스로 가지고 오고 그걸 에어브러쉬에 의해서 그런 흐름이나 재질감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고 구조를 그려냈었을 때 제 캔버스 위에서는 그 그림이 오류가 난 이미지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하는 이미지로서 가지고 와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졌고, 에어브러쉬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붓에 비해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에어브러쉬는 모터에다가 그 공기총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공기에 의해서 물감이 분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됐을 때 부사고는 달리 캔버스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미세한 입자들이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 역시도 붓보다는 훨씬 오류가 발생을 하는, 왜냐면은 캔버스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는 게 또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작가 프리아기타 디아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나선형의 구조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보통 동남아시아의 식민주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작업 역시 그런 동남아시아 식민주의의 어떤 착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AI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식민주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작가는 그 당시의 식민주의 시대의 자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이렇게 파서 채굴하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디지털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 추출주의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그 땅을 팔 때 바로 지금 같은 장면들은 이제 땅을 팔 때 그 드릴 같은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고무 플랜테이션 역사를 좀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무를 채취할 때 나무를 이렇게 흠집을 낼 때 생기는 그런 무늬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막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적인 자막이라기보다는 좀 더 은유적이고 시적인 그러한 자막을 넣었어요. 그 중에서 부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미는 말레이어로 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땅의 그 역사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서사들을 좀 의미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의 구조물을 통해서 그 자원의 어떤 이동과 전환 이런 것들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이긴 한데요.
왼쪽 모니터에서는 작가의 렉처를 기반으로 해서 작가가 직접 리서치하고 발굴한 그런 자료들이 이미지나 여러 가지 텍스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지금 나오지 않으시지만 조금 지나면 아마 나올 텐데요. 실시간으로 이 렉처의 내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렉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영상 작품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기기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 작품은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은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영상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자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막에 맞는 내용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은 비슷한 느낌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작가가 직접 실제하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이 이미지들은 사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근거가 없는 혹은 어디에서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있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이 작품도 좀 러닝타임인데요. 75분짜리 작품입니다. 강연은 1부하고 2부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좀 초반부인데 싱가포르 나라의 어떤 식민지 역사부터 해서 그 독립 이후에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인공지능의 역사하고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부에 가면은 2부에서는 그 타임루프 영화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2부의 시작에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장면들이 등장하고 그 타임루프 영화에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주인공들이 전략을 펼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와 비슷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결국은 데이터를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 또 그 맥락을 다 학습하고 그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산발적으로 어떤 지점들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간이 역사를 학습하는 방식과 인공지능이 이 생성을 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패널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패널은 이제 강연 말미에 작가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이 이미지는 작가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제가 안 가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던 이미지가 이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디퓨전은 확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냥 단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나? 왜냐면 안정이라는 거에서 약간 문과적인 어떤 풍경, 그리고 확산이라는 거에서는 뭐 말들이 어딘가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었다고 작가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된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스테이블 인공지능이 이 자체가 어떤 쓰러져 가고 약간 말도 보면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말의 다리들이 막 하나씩 없고 좀 오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불안정한 어떤 구조를 그려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스스로 인공지능이 자기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작가가 이 작업을 하면서 학습을 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당연히 보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양아치 작가님 오셨었는데 어디로 숨어버리셨어요. 네, 저에게 작품 설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작업들을 선보여 오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나 유령 노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또 리서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리서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번 만드신 작업인데요.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다시 아마 리플레이 될 텐데
이 앞에 있는 가상의 인물 셀리는 작가님께서 실제 이제 가상으로 만드신 인물인데 처음에 이 인물을 만들 때 그 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마네킹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그 뻔한 이미지들이 나와서 그것이 싫어서 이제 마네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살리셨다고 하고요. 계속 지금 마지막 부분이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셀리가 뭐 시리아 뭐 좀 찾아줘 아니면 어디 데이터 센터 좀 찾아줘 아니면 빅스비 하면서 그런 명령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을 켜두고 계신 분이면은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은 계속 전시 준비하면서 이거를 계속 들었더니 이 폰이 학습을 해가지고 가끔씩 계속 반응을 하면서 막 뭘 찾아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안내 문구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작가님께서 좀 그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되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맞닥뜨리는 것을 좀 의도하셨고요. 네, 다시 이제 리플레이가 되는데 뒤에 있는 화면은 이제 구글 얼스로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보셨던 어떤 기술 센터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구글 얼스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어떤 네이버 지도나 이런 서비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보안 시설로 지정이 되었는데 구글 얼스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제 1화, 2화, 3화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은 사실 AI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상 뭔가 비물리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류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할 그 데이터 센터도 물리적으로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지의 어떤 그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그렇게 비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선보여주고 계세요. 앞에 여기가 스피커로 지금 그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또 가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요 아기 모양, 얼굴 모양의 이제 조각들은 이제 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계의 시각이나 어떤 감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함축해서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15분짜리 영상이고요. 이 영상 처음에 초기 아이디어는 사실 생성형, 그러니까 제가 뭐 기술이나 미디어 그리고 기계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주로 다뤄왔었는데 사실 AI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 기회가 들어오면서 같이 얘기를 이제 크리에이터님이랑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리서치 해보면서 사실은 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계나 기술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은 속도가 되게 느리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물론 챗GPT가 나오고 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그것들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보실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스펙트럼 카메라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는 어떤 IR 필터라고 하는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적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기계가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이 바라보는 화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중간에 필터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기계들을 과연 모아서 보는다는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영상에서는 내용이 이제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그 캐릭터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나중에는 이제 AI가 서로 AI끼리 서로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군인의 형태를 하고 있는 AI도 사실은 어떤 스펙트럼, 그러니까 서로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서사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이제 그런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이밍 프로그램으로 만든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화면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점점 더 이제 기계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풀스펙트럼 카메라라고 하는 촬영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전에는 뭐 인간과 닮은 기계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이 가졌다면 혹은 뭐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도 결국 인간을 인간이 말하는 언어를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기계를 약간 역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조금 저한테 좀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작업을 만들었으니 조금 길긴 하지만 자리가 좀 협소하긴 해서 천천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